자, 오늘 페이지 216페이지의 역학 시스템 중력적 내에서의 운동을 소개하겠는데요. 우리가 물리원을 공부하면서 충분히 다 잘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역학 시스템 할 때 역학할 때 힘력자죠. 힘이 무엇입니까 하겠네요. 힘의 정의는 무엇이에요? 물체의 상태나 운동 그거를 그렇죠.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 이것을 우리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는 운동의 방향과 빠르기인데요. 운동의 방향과 빠르기, 이 두 개를 합한 말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 둘을 합하면 속도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기호는 포스, F를 쓰고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힘이 아예 없답니다. 힘이라는 게 물체의 운동의 방향 또는 빠르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힘이 아예 없대요. 그럼 이 물체의 운동은 변화하지 않다, 일정하다라면 이 물체의 운동은 속도가 변화되지 않은, 그래서 등속 운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을 쓰기도 하겠고 등속 직선 운동으로 풀어쓰기도 하겠네요. 등속 직선 운동은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속도가 뭐라고 일정해요. 그럼 x축 시간축에 대해서 이동한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죠. 일정하다는 것과 일정하게 증가하다는 거 전혀 다른 말이에요. 화학자는 뭘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됩니다. 희한하게 글자 읽을 때는 그리고 시험 치놓고 이제 틀렸다고 보면은 그때 글자 잘못된 게 나오면 곤란한 일이죠.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아닌 나머지 모든 운동은 이 속도가 변화되는 운동입니다. 속도가 변화되는 운동은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만약 물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힘이 운동 방향으로 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 말하는 나란하게 작용하면 하겠네요. 이때는 방향은 안 바뀝니다. 방향은 일정 하고 있습니다. 반면 빠르기가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잡히면 빠르기가 빨라지고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이라면 빠르기가 느려지는 감소하는 운동을 봅니다. 이때 우리가 꽤 관심 있는 운동이 뭡니까 하면 운동 방향으로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줄 수 있다면 하겠네요. 그럼 빠르기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리원에서 가장 관심 있는 운동, 또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또 역시 관심 있어 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시간에 따른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되거나 또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이런 운동인데요. 우리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되는 요게 아무래도 좀 설명하기가 좀 더 편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위주로 먼저 설명하고 가속도가 의미가 또 나중에 별도로 더 추가해 보도록 하죠. 그때 우리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엇입니까 하네요.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가속도라는 의미입니다. 속도의 변화량, 얘가 t라는 시간 동안에 v0에서 vt까지 속도가 증가했어요. 감소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변화량, 나중 속도 vt초일 때 빼기 처음 속도 v0일 때 그게 t초만에 이루어졌네요. 우리는 이 식을 전개하면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을 얻어냅니다. 가속도 시간 넘어가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속도의 변화량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첫 번째 식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시간과 속도의 관계에서 이 면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서 이동 거리를 따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변위하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거나 일정하게 증가될 경우에는 이동거리나 변이나 퉁쳐서 동일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적을 따져보는데 면적을 사각형의 면적과 V0 곱하기 t가 되겠네요. 삼각형의 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요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 즉 속도의 변화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었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AT의 제곱 나오네요. 그래서 등가속 동공식 두 번째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동거리 또는 변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나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면적을 구한다는 행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은 면적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이걸 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축 시간축에 대해서 이런 거리의 그래프는 시간 t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반대 가는 과정은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은 미분으로 나옵니다. 결국엔 이런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미적분을 개발한 양반이 뉴턴이죠. 그래서 미적분의 활용에 들어가면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요 시간, 속도, 이동 거리와의 관계 문제가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세 번째 공식이 있는데요. 세 번째 공식은 요 놈을 양변 제곱하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V 제곱은 V0 제곱 플러스 2배 V0 AT 플러스 A 제곱 T 제곱 이렇게 되죠. V0 제곱 넘기면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요 남은 식에서 2A로 뽑아내 볼게요. 2A로 뽑아내면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S. 예, 병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 공식 세 번째 공식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는데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꼴 2AS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 정리해 주십시오. 다 재미없죠? 우리는 이 등가속 운동 공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을 것 같네요. 바로 낙하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V제로 처음부터는 제로예요. 가만히 있다가 툭 떨어지네요. 가속도는 G, 지구 중력 가속도로 쓰고 있습니다. 역시 자유낙하 운동은 여러분 중3 내신에서 3단에서 공부했겠지만 그때는 9.8이라는 지구 평균 값을 썼습니다. 9.8 쓰면 여러모로 급한 게 많았죠. 그래서 10m/s제곱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식의 변형은 V 이꼴 V제로 없고요. GT 또는 10T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은요. 낙하거리 H는 V제로 없고요. 2분의 1 GT의 제곱 G를 11%제곱 넣으니까 5배의 T제곱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첨수도 없는 상태에서 V의 제곱은 2G H 쓰고 있죠. V의 제곱이 2GH니까 V는 2GH. 그래서 높이 H만 정해진다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는 순간 속력은 물질 질량과 상관없이 동일해요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워낙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초일 때 V1 10m/s입니다. 낙하 높이 H1 5m 내려왔습니다. 2초 지났네요. V2 20m/s가 되겠고요. 낙하 높이 H2는 20m가 되고 있습니다. 3초 지났대요. V3는 30m/s가 되고 낙하 높이 H3는 45m입니다. 익숙한 숫자들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9.8과 10m/s제곱이 현재되고 있습니다.
좀 마음 좋으신 선생님 만나면 12% 주고 받을 것이고 굳이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선생님 만나면 9.8을 써야 되는 상황이 고1 통합법입니다. 넘어가서 물리원 들어가면 절대로 9.8은 더 이상 안 써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V 자율낙하 속도는 1초, 2초, 3초일 때 10m/, 20m/s, 30m/s 되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겠고요. 시간에 따른 낙하 높이 H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죠. 0.2초, 2초, 3초. 예, 보다시피 5m, 20m, 45m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물체가 운동하려고 하는데 힘을 운동 방향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직각으로 주어질 수 있다면 하겠네요. 이 경우는 빠르기는 일정합니다. 반면 운동 방향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데요. 이 운동은 등속 원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등속 원운동은 물리 2에서 이제 주로 관심 가지는 운동입니다. 통합과학에도 약간 이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힘이 비스듬히 작용한다면 이 운동의 방향과 빠르기가 모두 다 변화되네요. 대표적인 예가 뭐 포물선 운동이라든지 이런 수평발 던진 물체의 운동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내가 높이 라지 H에서 물체를 한번 툭 놓을게요. 손으로 놓으면 자율낙하 운동하겠죠. 만약 요 H가 45m 되는 높이라고 합시다. 자율낙하 몇 초 떨어진다고요? 3초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이런 자율낙하 운동을 보게 되겠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뭐 한다고? 자율낙하하겠습니다. 그게요, 만약 내가 여기서 수평만 물체를 한번 던져보자고 하겠습니다. 수평 물체를 던졌을 때 힘이라는, 중력이라는 건 운동 방향과 정확하게 수직이에요. 운동 방향에 수직한 힘이라면 그 운동 방향의 빠르기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해했어요? 네. 물체를 수평방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던진 게 아니고 수평방에 던졌다면 그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 빠르기 성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중력 없는 상태에서 수평방에 던진 물체의 운동은 등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V 수평 성분은 뭐하다고? 등속이에요. 중력이 있음으로 해서 자율낙하하기 때문에 V 연직 성분은 자율낙하 성분으로 따질 수 있겠고 등가속 운동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수평방의 성분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찍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고 이놈을 연속해서 그리면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 수평 도달거리라는 게 나올 텐데요. R 수평 도달 거리가 됩니다. 얘는 V 수평 성분에 대해서
곱하기 t 낙하 시간 그리죠. 낙하 시간은 어떻게 그릴까요? 우리가 45m면 낙하 시간이 3초로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하면 낙하 거리 h는 2분의 1 gt의 제곱 나오잖아요. 낙하 시간 t의 제곱은 2h를 g로 나눈 값이 되겠네요. t는 그러면 루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v 수평성분 곱하기 낙하 시간 t는 어떻게 쓴다고? g분의 2 라지 h 쓸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내가 형한테 외워라고 썼을까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죠. 높이가 주어진다면 뭐 하면 된다고? 낙하 시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낙하 거리 h는 2분의 1 GT제곱 이걸 쓸 수 있습니다요.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h를 5m만 잡을게요. 라지 h가 45m였잖아요. 그럼 3초 떨어져요. 수평 방향으로 10m/s 속력을 끊는다면 30m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겠죠. 라지 h를 5m만 줬습니다. 5m 주면 몇 초만에 자연나타날까요? 1초면 자연나타납니다. 그래서 V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m/s로 던졌다 해볼게요. 2m/s 던지면 퉁 떨어졌네요. 수평 도달 거리 R은 2m면 되겠죠. 10m/s의 속력을 던졌대요. 예,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 R은 10m면 되겠네요. 1초 떨어지니까. 만약 공기 저항 없이 8km/s의 속력을 던졌대요. 공기와의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뭐 8km 가서 퉁 떨어지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 지구가 평평하지가 않아요. 지구란 놈의 곡률이요. 지구 곡률이 8km를 갈 때 5m 내려가는 8km가 5m 내려가는 곡률을 가져요. 그러니까 유전이 5m 위에 있어요. 그래서 뉴턴의 대포라고 하는데 8km/s의 속력을 끊으면 지구 한 바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00년 전에 뉴턴이 바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공기의 저항이 없다는 어무시한 가정한데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있죠.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그래요.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에서 뭐 수십만 킬로미터 바깥에서 도는 거 아니에요. 꼴랑 지표에서 100km에서 300km 사이에서 보통 돌아요. 지구 반경 6,400km 대비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아요. 물론 이제 물리 투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좀 더 빨리 던지면 이런 지구를 다원궤도로 돌아오게 되겠고요. 그러다가 아예 지구를 못 돌아오는 상황도 벌어지겠죠. 탈출 속력에 해서 그 이스케이프 속력인데요. 네, 이것보다 루트 2배 더 많습니다. 참고로 왜 8km/s 정도가 나왔는지를 통합에서 물어지는 않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증명을 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동을 하게 만든 이 힘 F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구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원동 만들게 하는 구심력. 이 구심력은 뉴턴이 측정해 보니 F 구심력은 질량에 비례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속력의 제곱에는 비례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체가 속력 V로 반지름 R을 가지고 원동을 시킬 때 구심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 R에는 반비례하는 MR분의 V제곱은 구심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원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실에 돌을 매고 뺑뺑 돌면 실에 걸린 장력이 구심력으로 동작됩니다.
자동차가 커브길을 이렇게 쑥 돌게 하기 위해서 원동으로 커브길을 돌게 하기 위해서 마찰력이 그 구신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구 주위에 라제미 질량지 주위에 뱀을 돌게 하면 이게 만유 인력이라는 이건 뭐 중력이죠. 만유 인력이라는 힘이 구신력을 작용해요. 이 만유 인력은 만유선 G에 대해서 R제곱의 라전 스몰은 쓸 수 있겠네요. 참고로 지표 근처에서 돌기 때문에 이 스몰 r은 지구 반지름 라잘로 교체해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거 다 넘기면 하겠네요. m 하나 넘기면 mm 지워지죠. 네. 그래서 실제 물체 질량 m은 스몰 m은 필요가 없어요. r 하나 넘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의 제곱은 g 라젠 r 이렇게 쓸 수 있겠고 하나 떨어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요 놈의 크기를 보면 중력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는데요. 중력 좀 더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mg가 되겠죠. g는 만유산소 라지 g에 대해서 거리 r 제곱의 라젠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조금 장난질 좀 합시다. r 하나 더 넣고 r 하나 올리고 이렇게 볼게요. 네. g의 라젠의 r 제곱을 이걸 뭐라 합니까? 하면 G. 그렇죠. 지구 중력가수 스몰 g가 되겠고 뒤에 r 나가서 루트 g가 쓸 수 있습니다. GR 공식. 지구 중력가수가 16m/s 제곱이겠고요. 지구 반지름 라잘이 6,400km인데요. 이거 툭 집어넣고 하다 보면 산수 계산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10m/s를 적을 때 10은 미터니까 0.01 써버릴 수 있겠죠. 네. 이 10을 0.01 킬로미터 단위로 바꿔버리면 산수 계산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공위성이 도는 속력은 거의 8km/s의 속력으로 돕니다. 한 7.9, 7.8 이 정도쯤 됩니다. 지구 둘레 길이가 얼마 됩니까 하면 4만 km인데요. 8km/s의 속력으로 4만 km니까 5,000초 걸립니다. 5,000초면 대략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인공위성은 대부분 90분 정도는 지구 주위를 돌겠고, 그게 사람이 타고 있는 인공위성이 하나 있죠. 뭐예요? 우주정거장입니다. 우주정거장 역시 90분마다 한 번씩 지구를 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탈출 속력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러분한테 뭐 다룰 일은 없지 않을까 싶고, 역학의 고정 법칙을 통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한테 페이지 216페이지에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소개해 봤는데요. 페이지 222페이지 있죠. 꽤 다양한 학교에서, 꽤 많은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계산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타점 기록계 분석하는 것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시간 기록계에서 물체의 운동을 시간과 위치를 통해서 가속도까지 뽑아내는 요놈이 되겠습니다. 222쪽부터 시작을 해서 229쪽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중간에 질문 받도록 할 테니까 시작해 보십시오. 앞에 내용부터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 내용부터 읽고 그 시작하면 바로 222쪽 정리하십시오.